안녕하세요, 리베한입니다. 오늘은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회사 개요 부분 고속도로 현황 주요 시설물 관련한 컨텐츠 한번 같이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한번 볼까요? 우선 전에 만들었던 것은 이 제목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요소를 같이 쓰고, 그리고 클래스를 똑같이 갖다 쓰면 똑같은 디자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 두 가지가 남았죠. 이 부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제목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H3로 작업했었네요. 그럼 똑같이 H3로 작업을 하고요. 글씨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고속도로 현황 부분이죠. 고속도로 현황 디자인이 바로 나오게 되고요. 여백 같은 경우에도 이 H3에 전시간에 주었던 H3의 여백을 기본적으로 줬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은 여백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제목을 이왕 주는 김에 밑에 있는 것까지 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목을 각각 주었고요. 다음에는 이제 컨텐츠 부분 하게 될 텐데요. 디자인을 보게 되면 고속도로 현황이죠. 그리고 이 컨텐츠를 보면 구간이라는 제목의 내용이 있고, 규모라는 제목의 내용, 공사기간 제목의 내용, 어떤 각각 제목 내용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좀 고민하는 게 좋겠죠. 보통 제목을 나눠주는 경우는 총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H 요소, H3, H4 이런 식으로 컨텐츠의 제목을 의미하는 요소인 H 요소를 쓰면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정의형 목록에서 사용하는 DLDT, DD 등을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DLDT, DD는 화면을 읽어주는 화면 낭독기인 센스 리더에서는 읽혀지지가 않아요. 제목 내용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HTML 의미적으로만 구분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사용자 입장에서 마크업을 하신다고 하면 DLDT, DD보다는 콘텐츠 제목을 의미하는 H 요소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이게 H3로 했기 때문에 구간을 H4, 각각 규모, 공사기간, 운영기간, 운영시작일을 H4로 작업을 할 거고요. 그 외에는 각각 묶어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고속도로 현황에 대한 리스트이기 때문에 ULLI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럼 정리를 좀 하면 전체 UL 그리고 LI가 각각 되는 거죠. LI를 박스로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H4로 각각 감싸주게 될 겁니다. 이렇게 H4로 감싸주고, 그 외에는 각각 최대한 요소 선택자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최종 부모의 클래스 하나만 주고 나머지는 요소 선택자로 최대한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구조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 아래에다가 UL로 해서 구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LI로 해서 H4가 되겠죠. 각각 똑같이 전부 다 H4가 들어가게 되고, 텍스트부터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구간, 규모, 공사기간, 운영기간, 운영시작일 해서 넣고요. 각각 텍스트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들어가고요. 그 다음부터 텍스트를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통점을 좀 발견을 해야 됩니다. 바로 텍스트 넣지 않고 이 굵은 수치들, 이 굵은 글씨의 수치들을 따로 묶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수치 옆에 있는 이 작은 연도, 킬로미터 같은 경우에 따로 또 요소로 묶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래에 있는 텍스트, 이것도 다른 요소로 묶을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운영기간, 규모, 공사기간 이런 제목 H4 블록 요소죠. 그럼 자동으로 밑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5년 이런 수치들은 자동으로 밑에 떨어진 상태에서 마크업이 될 테고, 다만 이 큰 숫자와 그 수치에 관련돼서는 인라인 요소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옆으로 붙어야 되니까요. 우선은 자동으로 떨어진다 그대로 두고, 숫자와 수치는 인라인 요소로 마크업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대로 글씨를 복사를 하고, 하나는 스팬 요소로 작업을 할 거고요. 하나는 EM 요소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EM 요소는 강조형이기, 스트롱과 같은 강조형이긴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좀 현재 그렇게 맞지 않는 의미긴 하죠. 하지만 그 화면 낭독기에서 스트롱, 스팬
스트롱 EM 또는 INS 등과 같은 요소들은 크게 강조해서 읽어주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인라인 요소의 레이아웃 나눌 때 간혹 쓰곤 합니다. 제대로 쓰려면 스팬을 쓰시는 게 좋고요. 스팬이 인라인 요소의 div와 같은 요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인라인 요소에 대한 영역 나누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스팬을 다시 묶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이 글씨들은 다시 또 떨어져야 되잖아요. 현재 인라인 요소로만 했기 때문에 BR로 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블록 요소로 할 수 있는 거 div가 있죠. div로 감싸서 규모 블록 요소, div 블록 요소에서 이 둘은 떨어지게 하고 가운데는 옆으로 붙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블록 요소와 인라인 요소를 구분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CSS도 별도로 추가 작업이 필요 없고 요소로 바로바로 나눌 수가 있어서 선택자 나누기에도 좋고요. 선택자를 선택하기에도 좋고요. 클래스를 따로 넣어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한 요소에서 각각 다른 요소들로 각각 구분을 시켜주면 클래스 하나로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명 한번 주겠습니다. 하이웨이 ing라고 할게요. 자, HTML 한번 볼까요? 자, 지금처럼 각각 떨어졌죠? 원하는 부분만 옆으로 붙게 되고 5년 82km 이런 식으로 옆으로 붙게 되고 나머지는 떨어지죠.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CSS 하기 전에 한번 CSS를 어떻게 표현할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CSS는 우선은 작업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통 부분부터 작업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공통적인 부분. 이 각각 영역, 구역, 구간, 규모, 공사기간, 운영기간, 운영시작일 이 5개의 박스를 LI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고 이 LI 안에서 작업을 하는데 공통 부분부터 하는 거예요. 구간과 다른 4가지와는 다르죠. 그럼 구간은 우선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규모, 공사기간, 운영기간, 운영시작이 4개의 박스가 같다고 보고 작업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좀 정리를 하면 LI에 전부 다 풀 레프트를 하고 가로 사이즈를 25%씩 나눠버리면 되죠. 픽셀로는 웬만하면 주지 않습니다. 픽셀로 웬만하면 주지 않고 이 픽셀로 주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사이트 운영하거나 사이트 구축 중에 클라이언트의 요청이나 어떠한 변동사항에 의해서 사이트의 가로 사이즈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영역들을 다 전부 다 픽셀을 바꿔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하지만 퍼센트로 작업하게 되면 전체 최종 부모인 컨텐츠, 아이디어 컨텐츠 영역만 가로 사이즈를 바꿔주게 되면 안에 있는 컨텐츠는 자동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좀 확장성 있게 작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픽셀로 딱딱 맞추는 것보다 퍼센트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선은 UL 위로 아래로 선부터 우선 접을게요. UL 위로 선을 우선 주고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하이웨이였죠. 하이웨이 ing 클래스를 잡고 위로 선을 줄 거예요. 1픽셀에 직선인 선을 색을 복사해서 주었어요. 그리고 아래 선도 필요하죠. 이 아래쪽 선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DD네요. 그러면 똑같이 복사를 해서 밑에 부분만 색깔을 DD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아래 선이 들어갔죠. 다음에 규모, 공사기간, 운영기간, 운영시작일 요 4가지 부분 한번 해볼 텐데요. 4가지의 플롯 레프트를 LI에 줄 거예요. 그리고 가로 사이즈 25%씩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웨이 ing 클래스 안에 있는 자식의 LI를 선택을 하고 플롯을 줄 거예요. 플롯 레프트를 주고 가로 사이즈를 25%씩 나눠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가 떨어질 거예요. 운영 시장이 떨어지고 나머지 다 붙게 되죠. 여기서 필요 없는 것은 구간이 필요 없죠. 구간은 우선 플롯을 제거를 해줄게요. 구간은 첫 번째에 있는 거죠. 첫 번째 자식을 선택을 하고 플롯을 제거해 줍니다. 넌. 플롯 레프트와 넌은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모든 자식에 플롯 레프트를 주는데 플롯 넌은 플롯 레프트 속성이 들어간 걸 해제시켜 주는 거예요. 플롯의 해제를. 플롯에 해제시킨다고 해서 플롯 넌
넌을 주는 것은 클리어와는 많이 다릅니다. 클리어 보스와는. 클리어 보스 같은 경우에는 플롯 레프트를 주면 li가 다 옆으로 붙고 li 다음에 오는 요소가 옆으로 같이 붙기 때문에 그걸 해제시켜 주는 거고, 이 플롯 넌 같은 경우에는 모든 li가 플롯 속성이 있지만 너만 옆으로 안 붙을 거야 라고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요소에다가 플롯 넌을 한다고 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실제로 플롯이 해제된 것도 아니고요. 이 플롯을 넌을 시킨다. 첫 번째 요소에. 그래서 플롯 속성이 안 들어가고 지금처럼 위에는 그대로 떠있고 아래에 있는 4개만 서로 나눠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좀 뭔가 이상해졌죠? 요 선이 중간에 있죠? 원래 밑에였어야 되는데 클리어를 시켜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클리어를 시켜줄 수 있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죠. 클리어라는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면 바로 밑으로 떨어지고 아래 부분도 위로 올라타지 않는 것이죠. 자, 이제는 좀 틀이 나왔네요. 자, 다음에 위에 부분 한번 이 밑에 부분 전체적으로 하면서 위에를 계속 해제시켜 주겠습니다. 자, 다음에 줄 부분은 이게 좌우측에 여백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백이 들어가 있는데 패딩을 줄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li에 저희가 25%를 줬다라는 거죠. li에 가로 사이즈 25% 준 상태에서 패딩을 좌우로 주게 되면 퍼센트에서 픽셀을 뺄 수가 없죠. 물론 CSS3에서 박스 사이징이 있지만 현재는 박스 사이징이 없다는 조건 하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li 안에 다시 전체적으로 감쌉니다. 그리고 그 감싼 거 안에 좌우측으로 패딩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25% 안에서 다시 100% 상태의 부모가 있고 그 부모의 좌우측 패딩을 주게 되면 안에서 다시 한번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좌우측 패딩을 수치를 한번 넣어 볼게요. 30픽셀 39픽셀이네요. 30픽셀에 39픽셀, 그냥 30픽셀에 40픽셀이라고 하겠습니다. 각각 합친다고 했죠? 우선 div로 한번 합쳐볼게요. div로 합치겠습니다. div로 다 합쳤고요. 지금 겉으로는 표현이 안되지만 우선 div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div에 패딩을 넣어줄 거예요. 근데 이 div 안에 또 div가 있죠. 그래서 자손 선택자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식 선택자로. 자, li 안에 자식 div를 선택을 하고요. 이 div의 좌우측 패딩을 줄 거예요. 패딩을 오른쪽은 40픽셀이었고 왼쪽은 30픽셀이었어요. 자, 그러면 25%씩 유지가 된 상태에서 좌우측 여백까지 더해지는 것이죠. 자, 다음에 이제 선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선을 주게 될 텐데 li의 선을 줄게요. li의 선을 DDD가 있네요. 왼쪽으로 선을 주겠습니다. li의 선을 왼쪽으로 주는데 지금 선을 주게 되면 25%와 픽셀이 부딪히게 되죠. 다시 정정해서 div에 왼쪽으로 선을 줄게요. 자, 왼쪽으로 이렇게 선을 주게 되었습니다. 자, 맨 왼쪽에 선은 우선 없죠. 그러면 퍼스트 차일드 다음에 있는 형제 li의 자식을 선택을 해서 이 선을 우선 삭제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자식의 형제인 li를 잡고 그 안에 자식의 div를 잡아서 선을 왼쪽으로 없애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선을 없애는 것이죠. 자, 다시 설명을 하면 방금 한 것들이 어떤 거냐면, 자, 우선 li 왼쪽으로 다 선을 div 자식이죠. 각각 이 밑에 있는 4개만 div 자식을 넣었기 때문에 div 자식 왼쪽에 선을 주었어요. 하지만 얘도 div 왼쪽에 선인 거죠. 그러면 얘는 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퍼스트 차일드 다음 요소 형제 선택자를 잡고 형제 선택자 li 안에 있는 자식의 div를 잡은 거예요. 자, 그렇게 선택을 해서 이제 왼쪽에 선을 없애줬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이제 H4 디자인 한번 볼까요? H4 디자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5픽셀에 검은색이네요. 그러면 H4를 선택을 하고요. 폰트 사이즈가 15픽셀에 색깔은 검정색입니다. 자, 이렇게 검은색이 다 들어갔고요. 자, 위로 여백이 좀 있네요. 위쪽으로 여백을 주겠습니다. 이 여백은 LI 해주셔도 되고 뭐 DIV 해주셔도 되고 H 해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우선은 위에까지 생각을 하려면 H에 주는 것보다 이쪽 이렇게 여백이 들어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H4에 주는 것이 아니라 DIV의 위로 좀 선을 여백을 주겠습니다. 10픽셀 정도 주겠습니다. DIV의 위로 10픽셀 줄게요. 자, 그럼 전부 다 떨어지고 이 구간이라는 부분만 안 떨어지게 되죠. 자, 다음에 5년, 30년 이런 부분 한번 해볼게요. 5년 이 수치 숫자 같은 경우에는 큰 거 스팬으로 감쌌죠. 이 스팬 부분을 29픽셀에 볼드하네요. 그러면 LI 안에 있는 스팬이 있을 경우에 폰트 사이즈가 아까 몇 픽셀이었죠? 29픽셀에 컬러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컬러는 아래 복사해 놓은 컬러가 있고, 그리고 붉은 형태였기 때문에 폰트 웨이트 볼드로 넣겠습니다. 자, 그럼 다 커지게 됐고, 옆에 EM으로 있었죠? EM 요소 같은 경우에는 15픽셀에 색상 같네요. 그러면 LI 안에 있는 EM이 올 경우에 폰트 사이즈는 15픽셀에 컬러는 같습니다. 위에 부분과.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두 개 사이의 여백을 한번 볼까요? 여백은 7픽셀 정도 떨어져 있네요. 그러면 EM 왼쪽으로 패딩을 주면 되겠죠. 인라인 요소 같은 경우에는 좌우측으로 패딩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주셔도 반영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 아래에 있는 이 글씨들 표현을 해야겠죠. 이 글씨는 DIV로 했는데 이 자식 DIV 아닌 DIV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DIV라고 하게 되면 다시 모든 이 자식 DIV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DIV 아닌 DIV로 이건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글씨 한번 보겠습니다. 14픽셀의 색상 같은 색상이 또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 폰트 사이즈 14픽셀 그리고 컬러는 같게 넣겠습니다. 지금 컬러가 3개 다 같죠? 하나, 둘, 3개 다 같기 때문에 한 곳에다가 컬러를 다 넣을게요. 그러면 다른 부분들도 부모의 컬러를 넣게 되면 자식들도 전부 다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 군데만 넣고 나머지 두 군데는 반영이 안 돼, 나머지는 삭제해서 좀 코드량을 줄이겠습니다. 지금 숫자가 안 올라오는데 자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간이 좀 들어가 있죠? 자간을 좀 넣어줄게요. 이 DIV에다가 넣으면 되겠네요. 레러 스페이싱을 -1 정도 넣겠습니다. 그러면 글씨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는 좌우측에 이렇게 선이 있는데 선의 길이가 다 다르죠. DIV의 높이를 주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CSS 줬을 때 DIV의 왼쪽으로 선을 줬거든요. 근데 높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높이를 줘서 똑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DIV 위로 패딩을 줬기 때문에 패딩 뺀 나머지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패딩 뺀 나머지 이만큼까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79픽셀이 되네요. 80픽셀로 할게요. 높이를. 자, 높이를 좀 더 주고요. 80픽셀로. 줄간격 전부 다 초기화 해주겠습니다. 줄간격을 초기화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위아래 여백이 이제는 좀 표현이 돼야겠죠. 규모 밑으로 그리고 2차선 요 밑에 텍스트 위아래로 H4는 밑으로 그리고 이 텍스트는 위로 여백을 조금씩 줄게요. 지금 줄간격 전부 다 초기화해서 그렇거든요. 자, 8픽셀 그리고 위로는 15픽셀이네요. 8픽셀에 15픽셀 떨어뜨리도록 할게요. 자, H4죠. H4인데 DIV 안에 있는 H4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DIV는 H4를 따로 잡아서 안 그러면 위에 첫 번째 줄에 있는 H4도 먹기 때문에 DIV 안에 있는 HD4만 밑으로 7픽셀 들어가게 해주고요. 그리고 DIV 안에 DIV 이 부분은 위로 15픽셀이었죠. 위로 15픽셀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위아래 여백까지 다 해 주었습니다. 너무 많이 붙어 있네요. 이렇게 많이 너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면 개발자 도구를 한번 열어서 잘 들어갔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 15픽셀인지. 이게 줄 간격이 지금 보이죠?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캡처를 좀 한번 떠볼까요? 캡처를 떠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캡처해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글씨가 좀 더 안 올라온 거였거든요. 줄 간격을 초기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이너스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4픽셀 정도 마이너스를 해서 위로 여백을 좀 빼줄게요. 위로 15픽셀이 아니라 11픽셀 정도로 해서 더 잘 들어갈 좀 여백이 좀 더 조여지도록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좀 더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은 요 선 여백들 있죠. 요 선이 들어간 여백인데 우선 여백은 UL 밑으로 선 여백을 좀 주겠습니다. UL 밑으로 패딩으로 줄게요. 22픽셀이네요. UL 밑으로 패딩 22픽셀을 주고요.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 선이 떨어져 있을 테고, 그리고 위에 떨어져 있는 것은 첫 번째 LI 부분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선은 첫 번째 LI, 이 첫 번째 LI 밑으로 선이 들어가 있게 만들겠습니다. DDD네요. 그다음에 퍼스트차일드를 잡은 게 있죠. 퍼스트차일드 LI 밑으로 선을 들어갑니다. 1픽셀 솔리드로 DDD라는 컬러를 넣어주고요. 지금 가로 사이즈나 어떤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풀로 넌 해주고, 가로 사이즈 25%인데 여기는 가로 사이즈 100%를 해줘야겠죠. 다시 100%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형태가 나오게 되고, 밑으로 마진 주면 떨어질 것 같아요. 이 여백이 마진으로 22픽셀이네요. 그러면 마진 버텀으로 22픽셀을 넣어서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구간 대굿이 이런 양쪽 부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쪽 부분은 세로 중간으로 글씨를 오기 때문에 높이 주고 줄간격 줄게요. 두 개 다 높이 줄간격 75픽셀 주겠습니다. 퍼스트차일드의 H4는 높이에 75픽셀, 줄간격도 75픽셀을 줘서 세로 가운데로 오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H4와 이 요소가, 잠시만요. 자, H4 다음에 아무것도 안 썼죠? 그러면 H4를 인라인 스타일로 이쪽을 묶어야 될 것 같네요. 이쪽을 DIV를 한번 묶겠습니다. DIV를 묶어서 DIV를 묶으면 이쪽과 충돌 날 것 같네요. 이쪽과 충돌이 나니까 자식의 DIV를 묶기에는 좀 그렇고, 자식의 스팬으로 할게요. 자식의 스팬으로 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쪽 스팬과 충돌이 나겠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식 DIV의 스팬으로 바꾸고, 이쪽은 그냥 퍼스트차일드의 스팬으로 잡아버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플롯 레프트로 각각 옆으로 붙일 거예요. 자, H4 퍼스트차일드에 있는 H4를 플롯 레프트로 만들어 주고요. H 퍼스트차일드에 있는 LI의 스팬을 플롯 레프트 또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옆으로 붙겠죠. 플롯 부모는 높이가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또 선이 이상한 형태로 나오는데, 플롯 부모 퍼스트차일드죠. 퍼스트차일드에다가 레프터 컨텐츠 디스플레이 블럭 클리어 보스를 줘서 클리어를 시켜줍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H4의 가로 사이즈를 좀 볼게요. 우선 가로 사이즈가 현재 보이진 않지만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왼쪽 여백을 보면 돼요.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 이렇게 보면 여기가 가로 사이즈가 되는 것이죠. 자, 가로 사이즈는 이만큼 95픽셀의 가운데 정렬을 하겠습니다. H4 가로 사이즈가 95픽셀, 그리고 가운데 정렬 X축 가운데 정렬인 텍스처라인 센터 넣어서 가운데를 주고요. 이제 스팬 플롯을 줬기 때문에 인라인 요소의 플롯 주면 블록 요소로 바뀌거든요. 그럼 높이에다가 줄간격 그대로 줄게요. 자, 그러면 높이 줄간격 비슷해지죠? 그럼 쉼표 구분을 해서 따로따로 빼주겠습니다. 똑같은 코드가 남발이 되니까 따로따로
빼줄게요. 우선은 이 부분을 그대로 자르기 위해서 쉼표 구분해서 이렇게 다른 부분만 가져갈 수 있게. 다른 부분은 가로 사이즈만 다르죠. 가로 사이즈만 빼고 H4는 가로 사이즈만 남겨두고 스팬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좀 보기 좋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왼쪽으로 좀 밀어보겠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하면 H4와 스팬의 공통점이 있어요. 플롯을 주고 그리고 높이가 같고 줄간격 같아서 세로 가운데 정렬이 Y축 가운데 정렬이 텍스트가 정렬이 되고 가운데 정렬까지 텍스트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스팬 이 H4는 가로 사이즈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자, 디자인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가로 정렬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좌우로 거의 가운데 정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쪽 가운데 정렬이면 약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잘못 좀 한 것 같아요. 플롯을 주는 게 아니라 좀 가변형 레이아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변형 레이아웃은 뭐냐면 한쪽은 100%인 상태가 되고 한쪽은 픽셀로 유지를 시키는 상태를 얘기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선은 첫 번째로 li의 패딩을 왼쪽으로 줍니다. 이만큼. 패딩을 왼쪽으로 이만큼 주고 그러면 이쪽이 가운데 정렬이 되겠죠? 그럼 이 구간이라는 H4를 앱솔루트로 띄워서 이 부분에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은 픽셀이 되고 오른쪽은 퍼센트가 돼서 전체 레이아웃을 수정을 하더라도 얘는 계속 가운데 있고 얘는 계속 고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한번 다시 수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같은 부분이 이제 없을 것 같아요. 같은 부분이라고 하면 플롯이 아니라 높이와 줄 간격이 같을 거고 가운데 정렬 같을 거예요. 네, 가운데 정렬은 이렇게 주지 않고 그냥 li에 전부 다 가운데 정렬을 하겠습니다. 그럼 요소별로 각각 가운데 정렬이 되니까요. 그리고 스팬을 따로 잡아서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앱솔루트로 올린다고 했죠. 스팬 H4를 해서 H4를 포지션 앱솔루트로 올리게 되고 그리고 왼쪽으로 위로 주겠습니다. 근데 95픽셀이라고 했죠. 그러면 li 왼쪽에다가 패딩을 95픽셀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렐러티브 안 줬네요. 포지션 렐러티브도 한번 주겠습니다. 기준 좌표가 있어야 되니까 준비되는 좌표 렐러티브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선이 지금 삐져나왔죠? 선이 삐져나온 이유는 지금 픽셀에 가로 퍼센트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가변형까지 처리를 하려면 저는 지금 최대한 픽셀을 안 쓰려고 하고 있어요. 퍼센트에서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조금씩 복잡해지는데 이 네 가지를 퍼센트를 쓰고 얘도 퍼센트면서 유지가 돼야 된다는 조건을 제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전체 가로 사이즈, 컨텐츠의 가로 사이즈가 늘어날 경우 생각하면 이렇게 많이 늘어날 경우 클라이언트 요청에서 이만큼 늘어났어요. 수정할 필요가 없죠. 컨텐츠라는 가로 사이즈만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늘어나죠. 이 부분만 처리를 하면 나중에 변수가 있더라도 한 번에 전부 다 유지가 될 수 있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지금 단순히 빨리 끝내야지 작업을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전부 다 픽셀 계산을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차후 계산할 때 좀 많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퍼센트로 작업하시는 게 좀 용이하죠.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부분이 좀 충돌이 나는 것이 퍼스트차일드 li가 충돌이 나는 것이에요. 패딩 레프트 그리고 가로 사이즈 100%가 충돌나기 때문에 li는 100% 계속 유지시켜줘야 돼요. 물론 박스 사이징 쓰면 여기에서 상관이 없겠지만 박스 사이징 안 쓴다는 조건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요소를 감싸겠습니다. li 첫 번째 li에다가 div 감싸고 충돌나는 거 해제해 줄게요. 충돌난다는 것은 이 부분을 해제해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볼게요. 퍼스트차일드 div에서 우선 충돌나는 것부터 시켜보겠습니다. 우선 패딩을 초기화 시켜줘야 되고요. 높이도 초기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더는 아예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컬러는 우선은 두겠습니다. 그리고 줄간격 100% 그대로 둘게요. 우선 충돌나는 거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충돌나는 걸 해제를 시켜주는 거고요.
그리고 LI에 넣었던 부분 기준 좌표와 패딩 레프트를 다 이쪽으로 넣겠습니다. 자, 패딩 레프트 95 들어가니까 어째 패딩 초기화 시키는 거 4개 면으로 해서 넣어버릴게요. 그러면 이쪽 패딩 초기화되면서 레프트는 먹게 되니까. 자, 그러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잘 나오는지. 자, 잘 나오고 있죠? 네, 스팬이죠? 이 스팬 같은 경우에도 이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초기화 시키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18픽셀의 색깔은 같네요. 그러면 폰트 사이즈만 스팬을 주면 됩니다. 18픽셀로 주겠습니다. 그럼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왼쪽 이렇게 가로 사이즈 주고 가변형으로 만들었어요. 이쪽 가운데 정리로 되고 이 밑에도 별도로 작업을 했죠. 이 부분에 좀 중요할 부분은 우선은 제가 잠깐 한 번 더 또 보여드릴게요. 전체 감싸주는 컨텐츠 부분, 만약에 클라이언트 요청에 의해서 컨텐츠가 늘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렇게 퍼센트로 대처를 하게 되면 한 번에 모든 페이지가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CSS의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퍼센트로 작업하면서 이 고속도 현황 같은 경우에는 LI 다 한 번에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제목 내용으로 다 구분을 시켜줬고요. 그리고 작업하실 때는 공통적인 부분, 가장 많은 공통적인 부분 작업하고 그 외 위에는 해제를 시켜주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좀 가장 좋습니다. 자,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고요. 자, 주요 시설물 오늘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고속도로 현황 부분만 해도 지금 길이가 상당하네요. 지금 30분을 좀 넘고 있는데 이거 그 주요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좀 다음 시간으로 좀 넘기겠습니다. 바로 제가 보통 요즘에는 이제 3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 주요 시설물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날 업데이트 되도록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서브페이지 고속도로 현황 컨텐츠 부분 한번 마무리 시켜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